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최근에 굉장히 여권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조사, 이걸 중단한 데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 과연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정무적 판단 또는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정치행위라는 뜻입니다. 정치행위. 그러니까 국가나 아니면 국가 행정과 관계되는 사무에 대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한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을 지면 법적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법률로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행위.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건 학문적으로도 갈려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돈 주고 했다 하는 것,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책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엄연히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통치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대북 지원을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천억 원 어치 무슨 쌀 지원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런데 1000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사실 2003년에 이제 대북 송금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도입이 됐었죠. 그 특별검사 제도에 의해서는 대북 송금 지원 4억 5천만 달러, 거의 한 5천억 5조 원 정도 되죠. 그 부분을 불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남북 정상회담을 한 통치행위는 인정하되 현금으로 북한을 지원한 문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통치행위라는 것도 정무적 판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도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 이건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정무적 판단 문제가 화제에 올랐던 부분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공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문희상 의원, 유인태, 신계륜, 노영민, 홍일학 의원, 이런 사람들 현역 20% 컷오프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무적 판단은 정당의 정치적 사무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치에 필요해서 판단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고, 여튼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또 문희상 의원이나 몇몇을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위원회에서 컷오프된 사람을 또 구제했죠. 그때 또 물었더니 기자들이 그것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라도 정무적 판단이고 구제해도 정무적 판단이고, 이 정무적 판단은 고무줄이냐? 그래서 현역 컷오프를 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6.13 지방선거 때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니다. 그 송철호 후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단수 공천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다. 여기에도 이제 법적 책임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헌 당규에 위반됐다 하는 것이 당시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당헌 당규 위반은 민주당을 탈당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을 못한다 하는 당헌 당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반하고 단수 공천을 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처벌이 되느냐? 이거는 윤리위원회 징계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걸 정당이 아닌, 정당의 당헌 당규가 아닌 일반 법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관해도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면 그건 당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정당이니까 뭐 그렇다. 정당 내부의 활동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한 정무적 판단. 이거는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특감반이 한 두세 차례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뭔가 비리 혐의가 나오니까 이 유재수 씨가 자기가 아는 친문 세력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구명청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명청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또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돌려서 유재수 씨 좀 봐주자. 그 감찰 좀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감찰을 중단했다. 근데 그 중단한 경위에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그 당시에는 현직이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 진술에서 조국 수석이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표현도 썼으니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단은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감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수석 등 여권이 주장했던 종료가 아니고 중단이다. 물론 이건 최종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영장을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이 사람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피의자는 계속해서 이 감찰은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감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것이고 중단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는 일단은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구속은 죄가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하느냐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했던 정무적 판단이라는 개념은 자기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그거는 바로 영장 전담 판사 권덕진 부장판사의 그 영장 기각 사유에도 보면 나온다.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또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쓰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정당 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또는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한 부분은 법적 책임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앞으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유재수를 감찰 중단한 데 대한 법률적 책임,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그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냥 인사상의 문제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권리행사, 금융위원회가 원래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그 비리 혐의가 있으니 자체 감찰을 실시하여 인사조치를 취하라 라는 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안 하고, 물론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유재수 씨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금융위원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고 금융위원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겁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영장은 기각됐지만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법률적 책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어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저는 뭐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 동부지법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지금 권덕진 부장판사가 그나마 영장 발부율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왜 흔히 얘기하는 뭐 성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향으로 볼 때도 권덕진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바로 권덕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동부지검에서 재청구할 텐데, 그럴 경우는 동부지법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전담판사 2명인데 권덕진 부장판사는 원래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그럼 다른 사람이 할 텐데, 그러면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물론 뭐 그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건 무조건 기각이야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만약에 재청구한다면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여론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권덕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국민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영장 기각 사유에 써놓은 거 보면 앞부분에 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공정한 기능 행사를 저해하고, 이거 완전히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영장을 발부해도 구속을 시켜도 5번은 더 구속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으나 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고 부인 배우자가 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뭐 무슨 개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구절절한 아주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사안이 구속해야 할 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앞에 처음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수석비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만큼 또는 국가의 공정기능을 저해하는 만큼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영장을 기각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미 상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수미가 배반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영장 기각 사유에다 그걸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보도자료 본인이 적은 겁니다. 거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놓고서 실제
검찰에 보낸 그 기각사유에는 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묘한 줄타기 같은 판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정무적 판단 냄새가 물씬 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 정무적 판단, 그건 저는 정치행위였다. 판사는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흔히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앞으로도 아마 본인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건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